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곡 진검승부도요.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니까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렸고 여러 법안들이 처리가 됐는데요. 기동민 의원님, 민주당에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에 동의 없이 제출을 하셨다고요? 사실 동의해 주시겠죠. 오늘도 네. 114건 지금 처리하고 막 같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했잖아요. 네. 넘어왔는데 네. 지난번에도 이제 국토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대장동 방지법, 예. 하천대유 방지법,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네.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둔 도시개발법하고 네. 주택법,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 사업들은 국토위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많이 안 받아주셨었는데 네. 당에서 이제 조금 더 노력하고 국민들 우선하면서 예. 논의의 가속화를 좀 붙이면서 국민의힘도 흔쾌히 동의하셔서 논의 테이블로 나오셔서 오늘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네.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다면 그 개발이익 환수법입니다. 예. 분담률을 얼마나 올릴 거냐. 네. 민간이 부담하는 걸 예전에는 한 50% 됐는데 지금 이게 20에서 한 25%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40% 내지 50% 정도로 현실화 시켜내는 것이 그런 그 범죄를 이 네. 범죄 수익 이렇게 딴 곳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내고 예. 좀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들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토위에 이미 회부가 되었는데 상정조차 잘 안 시켜주시니까 임시국회 열어서 좀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오미크론 파동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어제는 한 7천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게요. 병상 부족 문제라든지 의료 인력 문제 네. 다양하게 좀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소상공인들 또 이제 영업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한 거지만 인원 제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 일하는 국회 하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 저는 여야 3당이 이렇게 네. 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임시국회를 소집을 했는데 예. 국민의힘 너무 성실하게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동의해 주실 안 들어요? 겁니까? 민주당이 참 자기들 마음대로 입법 독재라 할까요? 입법 폭주라 할까요? 이 한번 하니까 재미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임대차 3법 통과시켜가지고 그때 뭐 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언제쯤 상한제, 얘기하세요? 계약갱신 청구권 이래가지고 전월세 대량 시장 붕괴가 뭐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 뭐 김여정 하명법 해가지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또 세금 폭탄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 종부세, 특히 종부세법 이래가지고 세금 폭탄이 지금 날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단독으로 통과시키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또 그 재미 보고 또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반대하고 또 민생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것은 저희들도 해야죠. 네네. 그러나 그렇게 3개월 안에 할 그런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대통령도 아닌 여당 후보 공약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소집한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다시 이재명 하명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아하. 또다시 입법 폭주를 해서 의회 독재 시즌 2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하. 차라리 뭐 방금 우리 기동민 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개발이익 환수법 지금까지 계속 못했습니다. 3개월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또 금융기관 노동이사제 지금 안 한다고 그렇게 시급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필요한 뭐 오미크론 관련 병상 부족이라든지 네. 소상공인지 이런 건 당연히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건 동의하시고. 당연히 한다 이거. 코로나 관련은. 다만 이런 걸 하려면 대장동 특검법은 왜 통과 안 시켜주냐 이게요. 합의도 안 해주면서 쇼만 하고 합의도 안 해주면서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아하. 민생 관련 시급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할 자신 돼 있다. 그러나 네. 자기들이 그 어떤 후보자의 어떤 공약을 위해서 여당 네. 후보자의 공약을 위해서 이런 아하.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이것은 전공법도 반대시고요. 아니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네. 진짜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하문법을 통과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택법하고 도시개발법 역시 후보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 하명법에 동조한 꼴인데 그렇게 규정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원해서 필요해서 한 것이지. 도시개발 후보 명령 받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주택법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우리도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합의해 준 겁니다. 네, 양당이 국회에서 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 본격적인 토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잡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선곡 주제는 여야의 치열한 영입 경쟁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박성중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네, 이게 90년대 말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그랬죠. 그 베이시스라는 그룹인데 그 뭐 정재영이라든지 한 3인 정도 가지고 했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물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다방면으로 모든 사람을 다 영입했어. 예. 정말 국민 모두가 원하는 그런 정책,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기동민 의원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불타오르네.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데요. 그러네요. BTS의 파이어 불타오르네 선곡했습니다. 화영연화 시리즈의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몸이 불타오르도록 이제 청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데요. 킬링 파트가 이제 그 노래 시작 부분 아까 처음 나오는데 슈가의 불타오르네. 아미들한테 혼나겠는데. 슈가 특유의 시니컬한 말투가 킬링 파트를 잘 살렸다는 평인데요. 네. 그러니까 양쪽 선대위가 진영을 갖추면서 영입 전쟁에 불타오르고 선거운동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인재의 어떤 달굴이라든지 선거운동의 방식 이런 부분은 아직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네. 국민의 부담을 확 덜어드릴 수 있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비전, 희망을 얘기할 때 결국은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가사가 되게 제 표현으로 보면 되게 혁명적이에요. 보면 이 수적 예금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사회 이슈를 가사로 풀어냈고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요즘 뭐 윤모 후보와 이모 후보의 대결은 뭐 금수저 대 흑수저의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는데 네. 가사에 보면 그냥 살아도 돼. 우린 젊기에. 그 말하는 넌 뭔 수저길래 수저 거려 난 사람인데 so what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의 감정과 심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목에 맞게 우리 역시 국민들 마음과 함께 불타오를 수 있는 공감대를 좀 형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BTS의 불타오르네 잘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여야의 치열한 영입 경쟁인데요. 박성중 의원께서는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기동민 의원은 BTS의 불타오르네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십시오. 휴대폰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이렇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다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곡을 기다리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투표에 어떤 소중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논란이 된 인사는 뭐니 해도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박성중 의원님, 네네. 노재승 위원장 조금 전에 오늘 오후 5시 30분쯤이죠. 자진 네네. 사퇴를 했습니다. 영입부터 사퇴까지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발언 또 여러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사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두 가지 의견들이 완전히 상존했습니다. 공인으로서가 아니라 사인으로서의 어떤 의견을 계속 해왔던 것이다. 네. 또 그리고 사과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상당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다른 반면으로서는 중도층의 어떤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본인한테 권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적절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오늘 본인이 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사퇴를 하면서도 본인이 남긴 어떤 말이랄까 과거에 그 남겨놓았던 부끄러운 그 문장과는 달리 오늘 살아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으로서의 목소리를 남기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리고 빈이 자의 노재성이 아닌 평범한 30대 청년의 목소리를 못 남겨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한 사람의 유권자로 돌아가서 예. 최선을 다하겠다고 있었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떤 기대를 하고 역할을 기대하고 영입을 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두 가지 상충되는 입장 중에 박성중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저는 뭐 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후자. 예. 후자라고 하면 적절히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네. 적절히 정리를 한 게. 주는 것이 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함익병 원장 영입 이후에 7시간 만에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사실 발언의 수위나 내용을 보면 노재승 위원장이 훨씬 더 좀 강하고 높고 거칠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함익병 씨라든지 뭐 김성태 씨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쾌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노재승 씨는 37살 청년입니다. 37살 청년이 경험이라든 지혜가 얼마나 되겠느냐. 네.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냈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필요할 때는 불렀다가 또 필요 없으니까 자른다. 이런 게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견이 우리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본인한테 국민적인 염려 또 네. 지적 이런 걸 감안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노재승 위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과거 발언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면 이재명 후보도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뭐 그분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분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5.18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아니면 박정희 독재 정권, 이승만 독재 정권이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의 세계관이니까. 그 세계관에 국민의힘이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 예. 국민의힘 역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네. 영입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한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울먹거리면서 네. 5.18 문제를 정리를 해놓는데 광주에 가셔서 또 한 그랬죠? 번은 윤석열 후보가 그 근본을 막 흔들어버리고 또 근본을 배로 흔드는 사람을 또 영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오락가락한 형태 신났습니다. 이거를 37세 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세계관이 뚜렷한 청년인 거고 네. 자기의 관점과 가치관이 분명한 철학이 분명한 청년인 건데 예. 그 사람을 영입해왔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과거에 발언 이거 몰랐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걸 모릅니까? 얼마나 대외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청년을 탓할 것이 못 된다. 이후 대응 과정도 점입 가경 가관인데요. 누가 영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그다음에 본인들이 만나서 정면 돌파를 확인했다. 뭐 얼척이 없어요. 무슨 정면 돌파를 해요.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청년 탓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분 나름대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나름대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뱉어놓은 얘기들이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영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책임지고 함께하는 자세들이 필요한 것인데 예. 어떤 면은 좋아 보니까 결국은 삼키려고 했던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뱉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5.18 문제 등 세월호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과 정체성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좀 제 눈에 네. 들보는 잘 안 보이고 기동민 의원님 조금만 제가 끝낼게요. 신났습니다. 신나진 않았고요. 저희 당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우리 당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 인재 영입은 양날의 칼입니다. 네.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우리가
발굴하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검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충이 많은 것이죠. 이거는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여당의 그 뭐 영입이 이제 1호 그 조동현 교수 사생활 논란 때문에 완전히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국가인재로 영입한 김윤희 뉴 뭐 어소시에이트 대표라든가 그분도 인선 발표 전날까지 저희 국민의힘에 합류 타진했거든요. 야당을 탓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많은 인재를 영입하다 보면은 예. 이런 실수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해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인재 영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네. 검증에 좀 더 강화한다 이런 차원으로 나아가고 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동민 의원의 문제 제기는 그것이 과연 실수냐 아니면 노재성 위원장이 한 말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에 맞기 때문에 영입한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죠? 박성중 그쪽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예. 노재성 그 위원장에 대한 네. 여러 가지를 한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치와 맞지 않는데 모르고 영입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죠. 뭐 전체적인 거는 언론에 나타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는 했겠지만은 네. 그래도 여러 어떤 보수 네. 또 강경 보수라든지 이 보수층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참고에다가 그다음 네. 젊은 층 예. 뭐 이런 걸 감안해서 했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좀 더 많은 부분이 나오니까 네. 상당히 곤혹스러웠죠. 아, 저는 그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강경 보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보수의 원래 의미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훼하고 곡해하는 이런 건 보수의 본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있어서는 진보 쪽보다는 보수가 훨씬 더 튼튼한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우리 사회 한 축으로 지금까지 기능하고 활동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동민이 말하는 보수는 제가 조금만 더 일반적인 말씀드릴게요. 보수고, 예. 그거를 강경 보수 그러니까 강경하게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을 의식해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국민의힘 자체의 정체성과 행태 이런 부분들 스스로 규정짓는 것이라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 보수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연하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진보에 가까운 부분도 있고 많은 스펙트럼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것을 그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수의 그 흐름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이분에 대해서 누가 영입을 했는지 어떤 관점을 보고 영입했는지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네. 다만 권성동 사무총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예. 그래요? 젊음의 어떤 여러 기류 또 지난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여러 가지 활약 네. 또 생각보다 여기 따르는 기청 어떤 청년층도 많다는 거 아, 이런 예. 것이 감안돼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기동민 의원님, 좀 전에 박성중 의원께서 여야 뭐 할 것 없이 인재 영입에 참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인재 영입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지나친 것 아니냐? 이건 조금 서로가 반성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동민?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권력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거기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요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세평에 이렇게 의존하고 네. 또 다양하게 세평들을 좀 들어야 되는데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좀 이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 선택하신 분들에게 충분하게 이제 이 정치에 좀 무관하게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 공간이 갖고 있는 험난함 또 더불어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언론 환경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본인의 어떤 그 살아왔던 조그만 흠집이나 티끌조차도 대단히 크게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하게 좀 토론하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로 예. 다른 분들과 동격이 놓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생활 문제라고 말씀 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마지막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그 진위가 무엇인지는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출마를 하신 분도 아니고 예. 공직에 계신 분도 아닌데 특정한 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본인과 가족들까지 정치적 공격들이 지속되어서 이런 네.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당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런 과도한 정치적 공격, 사회적 관음증 이런 부분들은 좀 차제에
좀 정비하고 점검하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박성중 의원님, 이게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선출직 후보자가 아니고 한 당의 그런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사생활을 우리가 검증해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여성이라서 문제를 삼는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데 이수정 위원장께서 그 말씀하셨죠. 네네네. 조동현 교수부터 김건희 씨까지 왜 네네. 이렇게 사생활에 관심 많아 특히 여성에게 왜 가혹한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남성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충분히 또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공인의 입지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이고요.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는 혼외자 논란으로서 본인이 그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나가진 팩트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어떤 공인으로서의 입지에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제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의해서 팩트가 나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반면에 저희 그 뭐 후보 배우자인 경우는 이 팩트도 없고 전부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뭐 여기서 말하기도 상당히 쑥스럽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마치 사실이냐 인터넷에 막 전부 유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은 아니다. 팩트인 경우는 뭐 유포해도 상관없지만은 팩트가 아닌 것까지 막 카더라는 걸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인격 살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는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방금 뭐 기동민 의원에도 일부 동의하는 것은 네.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선대위원장이나 영부인을 뽑는 국민이 선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 너무 우리가 몰입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금방 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특히 무엇이냐면 이수정 교수 역시 특유의 아주 교묘한 물타기거든요. 조동현 교수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얘기하면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적인 부분이요. 다만 네. 그 세상에 어떻게 조동현 교수하고 김건희 씨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는 분들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합니까? 공직에 대한 그 검증을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조국 법무부 장관 때 표창장 문제가 논란이 되자 장관의 부인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검증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수정 교수는 무슨 뭐 이렇게 까마귀 고기를 구워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영부인을 뽑는 거냐? 아니 세상에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배우자이고. 예. 국격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국가를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검증, 그분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떨 때는 막 문제를 섞어버려 가지고 착종을 시켜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요. 명백하게 공직자 그리고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는 분의 아내, 배우자 여기에 대한 검증과 공직에 나가지 않고 당에서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검증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 주시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어떤 공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들도 팩트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체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단순히 카드라 해가지고 그걸 계속 흘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검증으로 해서 구체적인 검증 작업 들어가는 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평가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정확한 합리적인 평가라면 특히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를 삼고 또 상당히 좀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언론의 환경, 미디어의 환경이 거의 80%가 집권당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팩트가 하나 나오면은 예. 우리 쪽에 유리하게 쓰는 기사는 20%, 10%에 불과하고 네. 여권은 80%,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더 불리한데 한 번 사건이 터지면 우리한테 나는 그 미디어는 몇 개 되질 않고 네. 저쪽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 파급력도 차이가 있다. 네. 거기에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기울어진 운동장 기동민 의원님 동의하세요? 제가 저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하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현실과는 360도 완전히 다른 건데요. 서로 다른 반박하지 주장이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반박하지 않겠고 예. 국민들이 다 느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제가 그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가방이고 언론 미디어 특이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못 전체를 보는 다 거예요. 한쪽만 다 보고. 보고 열심히 뭐 제가 말씀을 포털까지 드렸기 다 때문에 다음 주제로 가시죠. 그 부분은 우리 언론 학회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가능하시다면
과연 우리 언론 지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혹은 공정한지 좀 학술 연구를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기동민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논란들이 많은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 이용호 의원 다 과거에 민주당과 함께했던 분들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어떠세요? 이거 좀 긴장하실 상황 아니세요? 아프죠.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했던 분들이 네. 다른 진영을 선택하는 아프시다.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짧게.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뭐 그 관계요. 저희들로서는 뭐 어떤 감사하고. 원군을 얻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알겠습니다. 일회용 네. 장식품이 아니라 가서 네. 주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류가 될 네, 겁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기동민 의원입니다. 지금 BTS의 불타오르네가 불타오르면서 나오고 있고요. 두 분 시간 관계에서 못해 하셨던 말씀 지금 하시죠. 이제 양쪽의 진영이 포메이션이 구축이 된 거죠. 저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의제를 놓고 두 후보가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쳐서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그리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과 미래를 주는 그런 대선이 본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기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여당은 한 달 전에 선대위가 출범돼서 이제 거의 뭐 정착된 단계고요. 저희들은 이제 막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조금 실수라든지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게 봐주시고 저희들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BTS의 불타오르네처럼 양당 모두 국민을 위한 마음이 불타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